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문화, 전기. 네. 고려는 불교국이 되겠어요. 불교를 국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교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호국불교, 국가에서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종 때, 고려의 4대 광종 때 승과 제도를 두어서 스님들 되려면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과가 되겠어요. 다음에 불교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연등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고려는 2번 개최를 했는데요. 2월 달에 연등회, 8월 달에는 팔관회, 그래서 2개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교 건축으로서는 석탑, 불상, 회화가 발달했는데 여기서 회화는 불교 미술, 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석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천태종을 창시했는데 대각국사 의천은 바로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아들 둘만 나도 큰아들은 왕이 되고 둘째 아들은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불교만 발달한 게 아니라 유학, 도교, 풍수지리설도 발달했습니다. 도교는 바로 신선사상이 되겠어요.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양택, 음택, 지금도 조상을 모시려면 어느 묘자리가 좋냐, 어느 묘자리가 나쁘냐,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말기 도선이 중국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을 한번 보면 역시 월정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에서 요 건물은 진제 얼마 안 돼요. 내가 그 전에 1968년에 여기를 가봤는데 그때는 이 집이 없었고 다시 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우리 뿔쑥뿔쑥 나온 것은 숫기와 밑에는 암기와 여기에 끄트머리 기와는 숫막세기와 밑에는 암막세기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 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뭐냐 하면 청자인데 전통적인 자기 기술에다가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중국보다도 고려 청자가 더 우수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는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느냐 하면 12세기 초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했고 각종 동식물 문양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바로 12세기 중엽서부터 발전해서 상감 기법을 활용했다. 상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파냈어요. 파내고서 거기다가 다른 유약을 채워가지고 구워낸 것이 상감 기법인데 이것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
제조 기술이 발달하고 환영한 문의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상감청자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전라도 강진 부안, 여기서 아주 유명한 바로 저기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상감청자죠. 이것도 상감청자입니다. 고려 때의 그 상감청자하고 조선시대 때도 상감청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 때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고려 때는 이거 매병이라고 그래요. 매 어깨와 같다. 근데 조선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선은 이거보다도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건 바로 조선의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전자.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죠. 예.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참외를 본따 가지고 고를 만들었고, 꼭 꽃을 넣었을 때 주로 연꽃, 주로 목련, 이런 꽃을 많이 새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려의 후기에는 어떠냐? 후기에는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인쇄술. 근데 인쇄술은 중국이 송나라 때 중국의 3대 발명품이 바로 활판 인쇄술, 나침반, 이런 것이 바로 중국이 3대 발명품이 되겠는데, 바로 고려 때는 더 중국보다도 훌륭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자, 대장경의 조판, 그래서 목판, 나무에다가 글씨를 팠는데, 국가 차원에서 조판하고 불교를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했으나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장경을 바로 목판을 또는 조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었느냐?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조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했는데, 팔만대장경은 81,137매의 대장경판을 몽골이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몽골이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강화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32호가 되겠고,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이건 목판이고, 이거는 금속활자가 되겠습니다. 예. 금속활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뭐냐? 상경고금 예문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현재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직지신체요절, 이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직지심체요절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예. 1377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1454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지심체요절을 청주에서 만든 것은 1377년이기 때문에 약 7, 80년이 더 늦게, 그러니까 7, 80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인데, 바로 세계적으로 나오기는 독일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직지심체요절이 가장 먼저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 세계 각국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저렇게 다 지금 합천 해인사에 갖다 놨는데, 이거는 왜 만들게 됐느냐?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려고 만들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8만여 개의 나무판에 8만 4천 개의 경전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자 쓰고 한 번 기도하고 한자 쓰고 한 번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틀린 글자, 오자, 탈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래요.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2007년. 다음에 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 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그거예요. 이 집도 바로 유네스코에 기록이 돼 있다. 200자 원고지에 이 글자를 옮기면 25만 장의 종이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된 것은 바로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자 하는 의미에서 16년 동안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대장경 판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일 테지만 전부 글자를 이제 거꾸로 파야지 바로 이것을 목판을 뜨면은 바로 되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직지심체요절.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느냐면 직지심체요절은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청주 충청북도에 가면은, 또 특히 청주에 가면은 직지 이것을 많이 써놨어요. 자, 다음 이제 역사서의 편찬. 그래서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써서 고려의 주몽의 업적을 언급했는데, 동명왕은 바로 누구냐? 고려의 시조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는 기원전 38년에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나온 것이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이규보가 썼습니다. 다음에 제왕운기, 이거는 이승훈 씨가 썼는데, 단군 조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군 조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썼고 단군 신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아주 훌륭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그 당시에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가 바로 정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야사를 쓴 것입니다.
각 동네에 흘러다니는 얘기를 모은 것이 삼국유사고, 삼국사기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도 중요하고 한데 삼국유사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단군 신화를 적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군 신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단군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를 세운 최초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약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약은 바로 중국의 송나라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대 발명품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요 세 가지 있는데, 화약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화약의 제조 기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최무선이 바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해서 바로 화약을 가지고 일본 내부가 쳐들어와서 있을 때 물리칠 정도로 화약이 제조법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 최무선이 화약 제조를 하기 위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했습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서 편찬 화약 제조 기술 발달, 이것은 고려의 바로 후기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한국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